7월 17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한방첩약급여와의 범의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그리고 대한의학회와 의학한림원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급여와 반대를 위한 범의학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개 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급여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한방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고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선정도 적절하지 않으며 수가 책정의 근거조차 부실하다며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학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첩약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첩약 논란은 의사, 한의사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닌 과학과 비과학의 대결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의협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한방첩약급여화의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학회 및 의사단체 대표들은 이날 의학적 검증이 안 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인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졸중, 후유증 등은 발병 초기에 신속히 치료받아야 하는데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첩약을 복용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의협은 안정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첩약급여화 사업에 수조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계의 힘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릴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명보다 적다는 주장인데요. 의료계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 0.5%보다 6배 빨라서 이런 추세라면 2028년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섭니다. 제주도 의사회는 성명에서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료 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도 문제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별 편중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 수급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 환자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돼서 성공적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실험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은 시험 대상에 빠져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약 후 43일까지 계속 올라가던 면역 반응이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임상 3상에서 중화 항체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비만할수록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 공동연구팀이 중국에서 발생한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환자의 위험성이 6배 더 높았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중증도 비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일 경우 면역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방세포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